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양 철학의 보물인 논어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현대 리더십에도 여전히 큰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공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으로 단순한 철학서가 아닌 실천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전에서 현대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를 덕으로 행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무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이 강제나 권위가 아닌 도덕적 품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리더의 인격과 도덕성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존경과 따름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CEO가 이익만을 추구하며 비윤리적 방식으로 경영한다면 직원들은 단기적으로는 따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충성심을 잃게 됩니다. 반면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덕치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권위가 아닌 인격으로 이끄는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는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리더십에서도 자기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리더는 항상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자기 수양은 단순히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지능, 윤리적 판단력, 그리고 자기 인식을 포함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내적 수양이 외적 리더십의 기초가 됩니다. 현대 기업의 성공적인 CEO들을 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끊임없는 독서와 학습,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공자가 강조한 수신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리더십에서 균형의 원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 사이의 균형, 업무 효율성과 직원 웰빙 사이의 균형, 혁신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엄격한 관리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누르지만 너무 느슨한 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현명한 리더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팀을 이끌어 나갑니다. 또한 중용의 원칙은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합니다. 한쪽 정보나 견해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대 리더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을 알아보고 임용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즉 한 가지 기능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현대 조직에서 인재 관리의 핵심 원칙과 일치합니다. 좋은 리더는 각 사람의 강점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인재 등용에 있어서 공자는 편견 없이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만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구절은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와 열정을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일할 때 가장 혁신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리더의 역할은 이러한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입니다. 이는 황금률의 동양적 표현으로 리더의 행동 윤리를 강조합니다.
공자는 또한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리더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리더십에서도 솔선수범은 핵심 원칙입니다. 리더가 직접 모범을 보일 때 팀원들은 그 비전과 가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리더, 정직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규칙을 어기는 리더는 결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행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리더가 보여주는 용기, 결단력, 그리고 희생정신은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논어에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리더십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현대 조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덕으로 다스린다는 원칙은 현대 조직에서 가치 중심 리더십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며 구성원들도 그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수양의 원칙은 평생 학습자 마인드셋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정기적인 독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멘토링,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중용의 원칙은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실현됩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영향을 모두 평가하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인재 등용의 원칙은 포용적 인재 관리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그들의 강점을 발견하며 적절한 권한 위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째,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구현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리더십 지침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자가 말한 리더십의 원칙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으로 다스리기, 끊임없는 자기 수양, 중용의 실천, 현명한 인재 등용,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이 5가지 원칙은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변해도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논어의 지혜를 자신의 리더십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을 쌓고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며 균형을 유지하고 현명하게 인재를 등용하고 무엇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공자가 말한 군자, 즉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원칙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원칙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여 성공한 리더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덕으로 다스리기의 원칙을 실천한 사례로 파타고니아의 이본 슈나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이익보다 원칙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파타고니아는 단순한 의류회사가 아닌 강력한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의 원칙을 보여준 리더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있습니다. 그는 CEO로 취임한 후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며 자신부터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체된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중용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는 일본 기업 도요타의 경영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혁신과 전통, 품질과 효율성, 글로벌 확장과 지역적 적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인재 등용과 위임의 원칙을 실천한 기업으로는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은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하고 20% 프로젝트와 같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창의적인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의 사례로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급여를 삭감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한 많은 CEO들의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위기 이후에도 직원들의 더 큰 헌신과 충성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리더들은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글로벌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너의 지혜는 이러한 현대적 도전에도 유효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 근무와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의 덕으로 다스리기의 원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리적 감독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책임감이 필수적이며 이는 리더의 도덕적 권위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기술의 빠른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수양의 원칙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력이 없다면 어떤 리더도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 다양성이 증가하는 조직에서는 중용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기대를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대 리더의 핵심 역량입니다.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재 등용과 위임의 원칙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정보 공유 환경에서 리더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즉시 드러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노너에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리더십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동양의 지혜이지만 그 적용은 보편적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공자가 말한 덕으로 다스리기, 끊임없는 자기 수양, 중용의 실천, 현명한 인재 등용,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은 오늘날의 기업,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들을 자신의 리더십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끝이 없으며 진정한 리더는 평생 학습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에 노너의 지혜가 좋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